네, 그 보험 관련돼 가지고 오늘 보장 관련돼서 상담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설명 잘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도 보장에 대해서 잘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고객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건 전 정말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쓸 겁니다. 그 메리츠 보장 분석 그런 거 쓰시죠? DB에도 보장 분석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메리츠에서 안 뜨던 것들을 한화손해보험은 뜨게 만듭니다. 한화손해보험 보장 분석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에 뭐가 보이냐 이거 알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편한 건 메리츠예요. 쉽습니다. DB는 고객의 허락을 안 해주면 아예 볼 수 자체가 없어요. 메리츠는 먼저 사전에 가계약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보이는 내용에 안 나오는 게 아예 없어요. 걔는 공제보험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고객한테 허가를 받고 고객 앞에서 다 해야겠다. 그러면 보장 분석은 한화로 하시는 게 편해요.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 가입하는 게.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지금 보여드릴 건 메리츠입니다. 이거 크게 보입니까 지금? 너무 작게 보이나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글씨가 뒤에서 보여? 상점이 보이니? 일단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또는 내일 계약에 들어갈 고객인데 이 고객을 예시로 들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고객한테 보장 분석 자료 이렇게 뭐 기존의 고객 계약이랑 내가 새로 설계한 계약이랑 가계약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딱 보내주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객에 보내주면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갑상선암이 뭔데?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다가 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적어줍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쓰고 있었을 때 그때 형태비서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몰라가지고 일단 최대한 많이 적으면서 형태한테 알려주면서 1대1 강의하다시피 했었는데 다 쓰고 정리하고 나니까 1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근데 고객한테 가고 고객이 이걸 보고 이해하는 순간에 보는 기간이 10분도 안 돼요. 최대한 습기 쓰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성인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어떤 보험이냐면 엄마가 그 하나손해보험의 아주머니랑 친해가지고 하나손해보험에서 15개 가까이를 가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암, 뇌, 심이 되게 비싸고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 뇌, 시음 보험을 따로 가입시키려고 2012년도에 가입시켰던 중에 암, 뇌, 심만 빼고 또 암보험 가입.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그걸 삭제하고 또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지. 뇌 출혈이니까 뇌혈관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설계사 아주머니가 좀 이용을 한 거지. 가족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험이 너무 많다. 지금 나이대 무슨 보험을 본인이 가입했는지도 모르는데 개피 동일이야. 내 이름으로 서명을 했는데 내가 가입한 것도 몰라 그 사람은. 보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 근데 하나하나의 단어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뭔데요? 뇌졸중이 뭔데요? 아, 뇌혈관이 좋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몰라. 그래서 다 썼습니다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신입분들 중에 그 유정FA님 성인보험이랑 어린이보험이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너무 써놨죠?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성인보험이랑 어린이보험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감액기간에 제일 많이 예시를 들어요.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다 또는 보험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50%만 지급한다 라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보험은 감액기간은 없어요. 이게 장점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저는 저렴한 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인보험이 딱히 어린이보험보다 딱히 엄청 비싸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장 액수가 많이 들어가요. 이건 장점이 맞습니다.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외감이라는 걸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외감의 나이대가 뭐 30세까지는 우리는 뭐 3천, 4천까지 들어간다. 근데 40대 이상부터는 3천까지만 들어간다. 50대 이상부터 1,000만 원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보장 금액이 줄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게 보장 금액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특별 판매 기간까지 합치게 되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납입 면제 범위가 넓다.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도 납입 면제예요. 성인 보험이 유사암 납입 면제 해주는 데 있을까요? 상견이 알고 있니? 성인 보험인데 갑상선암이나 유사암에 대해서 납입 면제 해주는 보험 없어요. 어린이 보험은 그게 돼요. 사실 제가 창겸이랑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린이 보험보다 성인 보험이 낫다.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린이 보험보다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낫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상경 FA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암에 걸려도 납입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다. 이거는 사람만의 판단이긴 하지만 보험 설계사로서의 입장으로 따지면 상겸이 말이 맞는 거죠. 저는 금액적으로 당한 거고 상겸 FA는 보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객한테 설명을 할 거라면 고객이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는 거, 이것만 확실하게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린이 보험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30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웬만하면 어린이 보험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사망 관련돼서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저는 좀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4억 3천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4억 3천이 있는데 재해 사망도 아니야. 전부 상해 사망인데 그냥 상해 사망도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넣으면 이분은 사망보험금만 총 합치면 11억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보니까 교통상해 사망이 있던 거야. 교통상해 사망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금융감독원에 어떤 사례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교통상해 사망을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까지 받는지 아세요 혹시? 최대한 많이 받은 사람. 한 개의 계약으로 최대한 교통상해로 금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한 개의 계약으로 8억까지 받았더라고. 근데 8억이나 받은 사람이 무슨 사고로 사망인지 아세요? 교통상해 사망 받으려면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형 교통사고급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준할 만큼이 아니라 사망해야 돼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케이스가 제일 컸던 게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 뭐지 그게? 대구 지하철 3사 같은 그런 대형 사고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미 뉴스에 났었어요. 사업하시는 분의 아내분인데 그 아내분이 한국인이 아니었어. 베트남 사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보험 하나 가입해주세요 라면서 계속 이제 찾아오는 보험 집단이 있었나 봐. 무자연을 가입하고 하다가 사망보험이 50억이 넘게 나온 거야. 그 사람 이거 뉴스에 떴었어. 보험사에서는 이거 고의적인 사망으로 보인다. 돈 못 준다. 근데 결국은 보험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받았는데 교통상해 사망이 그 여자분한테 7억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걸 금융감독원이 적어놔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심심하면 들어가서 한 번씩 봅니다. 뭐 심심해서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알아두세요. 교통상해 사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 그 외에 상해 사망은 쉬울까? 저 사망보험금 혹시 여기 청구해 보신 거 있나요? 저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사망보험금. 근데 사망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진짜 별별 다 뗍니다. 왜 사망했느냐, 사망 검안서 뭐 별거 다 뗍니다. 아침에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사님. 그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사망보험금 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 근데 가족도 지금 다 장례식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 서류를 대신 떼야 되는데 가족인 척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증명해야 돼. 또 웃기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리고 경찰에 가서 검안서라고 또 받아야 돼요. 이분은 제가 그때 청구했던 분은 사망의 원인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실족사였는데 왜 올라갔는지, 왜 실족했는지, 왜 올라갔어서 그 시간에 그러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치매도 없었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까다로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돼요. 근데 상해 사망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보험사가 엄청 싸우더라고. 제가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망보험금을 받고 싶다? 그럼 일반 사망보험금이 진짜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이 이유 없어도 그냥 사망을 했어라는 조건만 넣으면 무조건 나오잖아. 근데 질병 사망이면 우리가 봤을 땐 질병으로 사망할 만큼의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못 줘 식으로 나옵니다. 상해 사망은 더 심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망으로 절대 사망하지 않아. 그냥 이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 원래 몸이 안 좋았던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10이란 10인 다 걸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가장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해주세요. 이건 그 가족을 위한 진짜 약속이에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종신보험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질병 상해 사망은 어떻게 쓸 건데?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조건 있는 보험금은 안 좋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들고 아내도 사망보험금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많아서 줄이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휴유장애, 이거는 제가 이분 케이스를 보시면 안 되겠, 잘 보이나요 지금? 네. 네, 이분 케이스를 보면 알겠지만 80% 이상 그리고 80% 이상 이 두 가지에 되게 좀 설계사들이 아주머니들은 이걸 많이 넣어줘요. 왜냐면 이게 사망 연계잖아. 그러니까 스코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아래 특약들이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넣어요. 근데 저는 대놓고 알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3% 이상 휴유장애는 반드시 이제 2, 3억은 넣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받기가 쉽다, 청구하기 쉽다라고 말을 하고, 질병 3% 이상 휴유장애는 정말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손해사정사들 입장에서 따지면은 질병 3% 이상 휴유장애는 사실상 약간 유명무실이다. 다만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요. 질병 3% 이상 휴유장애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 아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뭐뭐 있게요? 일단 첫 번째, 사망보험금.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 두 번째는 얘입니다. 얘는 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약관상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노화 질병도 질병으로 보장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갑자기 뭐 저한테 어떤 고객이 그러더라고. 저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80세까지는 안 늙을 것 같아요. 이러길래 웃었어요, 제가. 아, 80세까지 시력이 2.0일 것 같으세요? 그러시구나. 80세까지 귀가 멀쩡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한번 볼까 하면서 정록생명이란 검사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틀어가지고 정록생명 그냥 틀어줬습니다. 진짜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이 생명기가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아니, 80세 이후까지 안 늙으시다는 분이 지금부터 눈이 늙으셨는데요? 근데 고객이 웃으면서 그럼 2천만 원이라도 추가할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상담했던 여자가 진짜 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얘가 비싼 걸 아니까 안 넣고 싶어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는 걸 꼭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기존에 없으셨던 걸 2천만 원 정도 추가했다. 3천만 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넣으려고 하더라고. 비싸다고. 그 질병 휴유장에 넣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질병 휴유장에는 뭐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20년나 100세로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5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도. 저라면은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에서는 20년나 80세 만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비싸니까 줄였다라고 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줄였구나라고만 이해할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는 80세 이전에 이미 다 발병하지 않느냐. 80세 이전에 발병하는 노화를 미리 준비하는 거지. 뭐 100세까지 꼭 보장을 한다? 80세부터 100세까지만 늙냐고. 그건 아니다. 80세 이전에 발병하기 때문에 일부러 금액을 줄이면서 가성비 있게 맞춘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명하면 고객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 외에 휴유장애는 사실상 받기 힘들다. 네, 맞아요.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져서 제외했습니다. 저는 이 고객을 얘만 2억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하는 배설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암입니다. 야, 이 고객님은 진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암을 가입하고 깨고를 6번, 7번을 반복을 하셨어요. 엄마 친구가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절친이래. 원래 이 고객님이 저한테 그 김가람님이라고 옛날에 이 고객님 동생분, 그분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 남편분이 레슬링 선수예요. 현직 레슬링 선수. 근데 남편이 상해보험이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특히 레슬링 선수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중에서도 그냥 격투기 선수라고 딱 돼 있어. 격투기 선수는 상해 휴유장애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왜냐면 어린이 보험의 주계약은 다 상해 휴유장애예요. 가입이 안 돼.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찾다가 결국은 흥국화재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사망을 얼마까지 넣게 되면 우리가 1,000만 원 인정해 주겠다. 싸워가지고 결국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 어린이 보험으로 해줬어요, 이분은. 이런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거기 지점장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언더라이터한테 부탁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더 사망보험 얼마 더 넣을 테니까 해달라. 고객은 설득해야겠죠. 사망보험 이만큼 넣어야지만 된다라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매니저한테 부탁하고, 매니저는 아니다. 지점장. 계속 요청해야 돼요. 진짜 10번, 7번 요청을 해줘야 지점장이 본사에 가서 얘기를 꺼내줘요. 이번에 메리츠에서 부담부 뺀 것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줘야 고객이 보험을 좋게 가입해요. 이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한 번씩은 싸워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싸움 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싸워봐야지 고객한테 유리해져요. 그래야 가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암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건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김창겸 FA하고 그 저희 과거부터 쓰던 암 관련된 통계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20, 30대가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뭘까요? 20, 30대가 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 대장암, 또 갑상선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딨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1위. 잠깐만요, 여기 찾아볼게요, 이것 좀. 나 보장자를 어디다 놨지, 내가? 여기 있구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는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 퍼센트가 이게 2019년도 자료라 가지고 나는 2021년도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2021년도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려면은 2020년도 자료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나온대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 연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보통. 연말에 나오게 되면 제가 공유할게요,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신인 거예요. 저도 이거 이후에 또 새로 나온 거 있나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남녀 전체를 다 합쳤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2, 30대 암이 뭐죠? 50%예요. 이건 뭐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냥 갑상선 하나만 준비해도 사실 암보험의 절반을 준비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갑상선암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대장암 생각보다 적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대장암이 늘어나겠지만 그거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건 갑상선, 그리고 부인과 질병.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난소암 정말 많아요. 남자는 뭐가 제일 많게? 의외로. 남자는 갑상선 다음으로. 유방암. 유방암은 아니에요. 전립선암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막 이제 담배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들은 건데 담배를 정말 많이 피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가 뭐게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자꾸 누굴 쳐다보게 돼요. 미안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가 식도암이더라고. 난 이게 왜 식도암인지 몰랐어요. 근데 후두암이나 난 이런 줄 알았어. 후두암이나 비인두암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린대. 후두암이 아니라 식도암이 제일 많이 걸리냐고 했더니 식도가 연기에 약하대요. 식도가 제일 잘 마른데 마르게 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마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기 쉽대. 폐는 의외로 또 물기가 많대요. 이거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폐에 물 차는 질병까지 있을 만큼 폐에는 이제 물이 좀 많이 차는데 식도는 그게 아니래. 여러분들 말하다 보면 목 마르잖아요? 목 마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입천장이나 이런 게 막는 것 같으면 여기 속이 말라요. 그게 식도의 시작이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식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요. 폐암 걸릴 것 같죠? 하지만 폐암보다 더 많이 걸린 게 식도암이나 오히려 그런 금액이 덜 들지만 많이 걸릴 수 있는 생활질환이 많기 때문에 너무 비싼 암에만 집중하지 마라. 유사암에 집중하는 게 낫고 소외감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고객한테 와닿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제 고객한테 설명할 때도 이 고객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일반암이 최고야. 그리고 이분은 마인드가 유사암,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것도 나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알고 계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손해보험에서 새로 가입시킨 그 보험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분은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암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가입하신 보험은 30년 납 30년 갱신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니다! 라고 보여드리니까 고객이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한 거냐? 본인이 서명하시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언제요? 라고 하길래 개피 동의라고 써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모바일로 체크한 그건가? 네,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의심은 더럽게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보면은 가입한 일반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반암 금액을 좀 늘려드렸어요. 그리고 유사암 금액이 너무 적어 유사암을 늘려드렸고 이분은 또 암에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암 환자였어요, 과거에. 자궁 경부암 연기였습니다. 연기라고 하면은 그냥 돌출되는 나오자마자 그냥 떼버렸다 이거긴 한데 사실 이 사람은 자궁 근종인 줄 알고 뗐거든요. 근데 그걸 검사해보니까 암이었던 거야. 그래서 암 진단금을 다 받을 만큼 받았어요, 또 웃기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난소암에 관련된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성암을 따로 넣어드렸고 그리고 너무 고해감이나 특정암 진단비 이런 것만 있으시길래 유사암이랑 일반암 그리고 표적항암제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암방사선이라는 치료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이건 몰랐는데 근종을 그냥 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암방사선 치료를 한 번은 하더라고요. 1회는 한데 암세포를 뭐 억제시키는 뭐가 있나 봐요. 그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드렸다. 그리고 그동안 진단금이라는 개념만 받으셨는데 종수술비에서 암보험금, 암수술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몇 종인지 아시는 분? 네, 5종이에요. 이거 갑상선암을 해도 5종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단비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단비랑 수술비의 차이를 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끝나지만 진단비는 일회성이고 이건 내가 암 치료를 할 때 당신이 돈이 없지 않느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암 치료할 때 내가 일을 하는 생활 자금을 대처하는 게 진단비다. 그럼 진짜 보험적인 기능은 뭐가 갖고 있을까? 수술비가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구색 갖추기 보험밖에 없어졌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수술비 위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뇌혈관은 이 자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설명도 안 했어요. 뇌혈관은 이거 보시면 돼요. 범위를 보시면 돼요. 뇌혈관 진단 이거 잠깐만 좀 그림을 그리는 게 나으려나? 내가 그림판으로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캐치마인드라도 한번 해봐. 네, 이거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뇌혈관이라는 게
쉽지 않네요. 뇌혈관이 가장 넓어요. 이건 알고 있죠? 뇌에 생기는 모든 혈관에 보장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뇌가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혈전이라는 게 쌓입니다. 혈전이라는 게 쌓이면서 흘러가는 피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피를 조금씩 막는 거예요. 얘가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그럼 피가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여기에 여기 몰리게 되면서 점점 압력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체가 파랗게 멍이 들어요. 단단해지면서 멍이 듭니다. 혈관이 단단해지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혈관은 원래 고무 같은 개념인데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늘어난 곳에 피가 고이면서 이게 몽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터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혈관은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고무가 아닙니다. 근데 피가 이렇게 흐르면서 몰리잖아요. 이렇게 몰릴 때 양옆을 때린대요. 피가 파도처럼. 그럼 이게 한 번씩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가 멍이 들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뇌경색이라 불러요. 색이 변하고 단단해진다고. 간단하죠? 그러다가 얘가 부어올라 이렇게. 여기가 점점 부어올라 때려가지고. 부어오르게 되는 걸 부어오른다고 조울증이라 불러요. 그러다가 이게 터져. 그러면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졸중과 출혈만 알지 그 사이에 있는 다른 것들을 모릅니다.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린 거예요. 그림책 아주 쉽지 않네요. 이렇게 큰 범위가 있으면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뭐다? 뇌? 경색이다. 근데 네, 아무튼 잘 썼죠? 뇌경색이 있다. 근데 뇌경색 말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과거에 몰랐는데 뇌경색이 일어나다 보니까 혈관들이 꼬인대요. 그렇지. 동맥류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꼬이고 그때부터 꼬이고 이제 흐름을 막게 된 차단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긴대요. 혈관이 하도 그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뇌 동맥류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냥 뇌동맥이라 쓸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뇌경색과 뇌동맥류가 발병하게 되면서 부어오르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졸중이 생기는 거고 그 사이에 이 점 같은 게 출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요. 고객한테.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라고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배운 거예요. 유정의 팬이 한번 물어볼게요. 유정의 팬이 집에 변기 있을 거 아니에요? 변기가 터진 적 있어요? 근데 변기가 막힌 적은 있죠. 그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뇌에 관련된 내용이다. 뇌가 터지는 게 많을까요? 뇌가 막히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막히는 걸 더 많이 보고 있죠. 터지는 뇌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할 때 당신의 뇌는 터지는 것보다 막히는 게 더 많으니까 막히는 걸 보장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저도 옛날에 배운 거예요. 과거에 메디컬 교육 때. 근데 자주 씁니다. 변기화법이라고 부르세요. 괜찮죠? 네? 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은 걸 보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뇌혈관 진단비가 600밖에 없길래 1000만 원으로 늘려드리고 졸중이 2400이나 되길래 졸중 1000만 원을 주신 대신에 수술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적어드렸죠. 일회성으로 받는 진단비도 굉장히 좁고 관련 수술비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추가해드렸다. 라고 해서 들어갔고 심장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시 그려야겠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은 약간 개념이 아주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심장은 뇌처럼 흐르다가 막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또 뭐가 있죠? 두근두근하는 박동이 있죠. 심장은 박동에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심장은 허혈성 심장이 가장 넓겠지만 아까 말했던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생기는 게 협심증이에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진다고 협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협심증인데 이 옆에 같은 상황이 또 발병할 수 있는 게 부정맥이라는 겁니다. 서맥 빈맥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부정맥 고객 청구해 보신 분? 저 있습니다. 한 번. 재무DB 아버지였는데 저한테 보험을 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보험을 받는데 정말 우연찮게 그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더라고. 이거 잘만 하면 청구할 수 있겠는데? 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때 그 I49라는 개념이나 이런 거 그때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2019년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면 당연히 허혈성 심장 질환이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걔네가 파를 보더라고. 파동. 뭐 피파에서 무슨 지진파 같은 무슨 파를 봐. 이 파가 몇 마이크로 무슨까지 가야 우리는 이거를 서맥이라 부른다. 근데 이거는 서맥이라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서맥으로 보험금이 나갈 수 없다. 허혈성 심장 질환 안 나와. 근데 이건 내가 가입한 보험도 아니잖아. 그래서 고객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고객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심장이 더 안 좋아져야지 보험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참고 있어야 되나요?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 근데 약관상은 그게 맞잖아. 나는 보험 설계사고 고객한테 돈을 받아주러 온 사람이 맞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얘가 여건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잖아.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진짜. 고객한테 받지 못할 보험금을 만들어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객이 받기 쉽게 만드는 게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야 보험금 청구해서 여러분이 마음 편해요.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부정맥에 관련된 것도 저는 요즘에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들을 제가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집에 잘 걸어다니는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갑자기. 새까매지면서 속이 안 좋은데 막 뭔가 그거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힌 것 같은데? 나 이거 손 좀 놔줘 이러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시꺼매지다가 이거 한번 꼭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 명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혀가 말린대요, 자꾸. 혀가 말리고 말이 잘 안 나온대. 저는 뇌에 관련돼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심장에 관련돼서도 이게 피가 제대로 안 흐르다 보면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진대요. 그러면서 혀가 조금씩 말리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까매진대. 혀가 자기도 모르게 말리고 피부가 검해진 걸 본 사람은 즉시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심장의 3개의 동맥 중에 2개 반 이상 막혀야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명의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변에 지나가다가 누가 얼굴이 유난히 시커멓다, 말 잘 못한다 하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없겠지만.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거는 오히려 뇌보다는 사망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많지 않아요. 뇌에 관련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1위는 뇌예요. 왜? 절대 죽지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장애를 입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 고객들 중에서도 의사들은 뇌에 관련돼서 보장 진짜 풀로 다 채워요, 다. 근데 심장에 관련돼서는 의외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분 안에 병원에 가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심장은 준비만 잘 해두면 사실 돈을 버는 특약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은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받기 어렵겠죠? 대신 허혈성 심장질환을 챙겨주는 게 좋고 그 외에도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을 챙길 수 있는 DB손해보험 괜찮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범위에 관련돼서는 또 저기 김창기업 FA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줬잖아요. 그거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쓰세요.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결론, 진단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수술비도 없으시기 때문에 수술비 추가해주고 모든 보장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렇게 모든 보장으로 변경했다를 메리트를 많이 느끼세요, 고객들이. 받기 쉽게 만들어줬다라고 느끼니까. 의료비, 이거는 뭐 실비입니다. 실비는 더 얘기할 게 없겠지만 실비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전 실비에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봅니다. 여러분들 그 입원비 넣어드려요? 고객들? 저는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고객 잘 안 넣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비에서 입원비가 나오잖아요. 180일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들은 입원비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받기 쉽거든. 그리고 보험에서 내가 이걸 청구했을 때 돈을 받는다는 느낌이 제일 들기 쉬운 게 입원비야. 그래서 입원비를 많이 넣어드리는 편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입원비를 빼고 통원비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의료기술 중에 뇌에 관련돼서 뇌동맥류 이거 된 거야. 그 사람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하고 나온 데까지 몇 분 걸렸는지 아세요?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5분 만에 수술을 하면 그거는 수술이 아니라 무슨 신의료기술 아니니?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모든 수술을 하는데 급박한 수술하는데 그냥 목을 옛날에는 이렇게 째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동맥류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카테터라는 걸로 이제 찔러가면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덮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째지도 않아요. 그냥 구멍 뚫어버립니다. 복강력 마냥. 구멍 뚫고 넣어. 그 다음에 그 로봇 팔 같은 걸로 잡아 빼. 끝. 그 다음에 꼬매. 끝. 그 다음에 너 이제 상태 괜찮은지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중환자실에서만 확인해보자. 괜찮네? 너는 지금 바로 말해봐. 아예오 해봐. 괜찮네? 너 그럼 집으로 가.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와서 경과만 보자. 이런 식이에요. 입원을 안 시킨다니까? 제 고객 중에서 요즘에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이 입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통원이야. 근데 입원비에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 엄청 비싼데? 저는 입원비 안 넣어준다 그래서. 만약에 넣어줄 거라고 하면 저는 중환자실 입원비를 넣어줘요. 아까 말했죠. 큰 수술이 있으면 바로 퇴원 안 시킨다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추이를 경과를 지켜보고 내보낸다고. 그럼 고객이 받기 쉽게 만들려면 뭘 넣어주는 게 맞아? 중환자실에 넣어줘야지. 왜?
중환자실에서는 실비보험에서 전액을 다 주지 않잖아. 그럼 중환자실을 넣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만약에 입원비를 넣어달라고 고객이 강조를 하면 가장 비싼 입원비는 질병일까요, 상일까요? 질병이 비싸. 질병이 엄청 비싸거든. 10배가 넘어. 그래서 질병 입원비는 전 절대 1일부터 180일 안 넣어줍니다. 넣어줄 거면 1일부터 10일 또는 메리츠에는 1일부터 30일 이런 걸로 넣어줘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근데 상해 입원비는 18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상해는 무슨 사건이 있을지 모르잖아. 사건 터지면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어요. 상해는 180일 넣어준 게 맞고, 넣어줄 거라면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중환자실만 넣어주세요. 고객이랑 얘기를 해보고, 근데 고객이 나는 그래도 입원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1일부터 10일까지만 넣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용이 줄어요. 보험이 가입하기 쉽게 돼요. 수술비 관련돼서는 심플하게 말하겠습니다. 질병 입원비,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중요하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많이 넣어드렸고, 이분은 종수술비가 없으셨어요. 질병 수술비랑 종수술비의 차이를 아시는 분, 뭐 선배들은 다 아실 테니까 신입분들, 질병 수술비랑 종수술비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주원이는 알고 있니? 주원이 짬이면 알 거예요, 근데. 질병 수술비가 범위가 좁습니다. 응? 질병 수술비가 범위가 좁습니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종수술비가 범위는 훨씬 넓어요. 근데 질병 수술비에서 나오는 수술이 있고 종수술비에서만 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런 게 약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안검하수,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쌍꺼풀 수술, 보험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쌍꺼풀 수술은 말하기에 따라 달라요.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미용으로 한 거 아니냐? 거기 돈 못 줘. 보험사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안검하수라고 청구하면 다르죠. 보험금이 나와 이러면. 근데 안검하 수술은 질병 수술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거는 거의 안 되는 편이 많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종수술비에서는 이유 없이 줍니다. 이런 거예요. 질병 수술비랑 종수술비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범위가 안 비어요. 질병 수술비는 질병 코드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 종수술비는 수가 코드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수술 가액 코드라고 불러요. 뭐냐면 수술을 하면 코드가 발병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수술이 아니니까 시술이니까 돈 못 줘라고 하더라도 종수술비에 수술이라고 써있으면 돈을 받아. 종수술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신경차단술. 그 수술 허리가 아파. 옛날에는 디스크 이런 거 있으면은 디스크 째가지고 집어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허리가 아파? 그래 그럼 거기 신경을 끊어버리겠다. 차라리 느낌 없이 더 이상 아프지 말게. 어차피 나중에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수술하지 마. 주사 맞아. 그 주사머리 놓는 거야. 근데 주사잖아. 수술의 정의는 째거나 가르거나야. 절단하거나 절개야. 떼버리거나 아니면 갈라버리거나인데 방금 그건 주사잖아. 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수가코드에서는 수술이라 쓰여요. 제가 이거 청구해봐서 알아요. 보니까 병원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병원은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다가 수술 및 처치료에 그걸 넣어. 수술 및 처치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금 줘. 이래서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고객한테 이제 DB손해보험에 신경차단술 치료비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맞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라. 그래서 3만원짜리 그냥 바로 들어간 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종수술비랑 수술비는 둘 다 넣어야 돼요. 반드시 둘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종수술비까지 같이 있어야지 빈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종수술비가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안 넣는 사람 많잖아요. 심플하게 말할게요. 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제왕절개하면 돈 나올까 안 나올까? 제왕절개는 본인의 선택이잖아. 종수술에서는 일종에서 돈을 줘요. 이런 거. 제왕절개하면 돈 안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선택이에요. 근데 그건 수술이기 때문에 종수술비는 돈을 줍니다. 라고 말하면 고객들은 뭐야 그럼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네? 라고 하면서 추가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저는 종수술비 굉장히 생활 발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해 주셔서 꼭 이렇게 넣어주시고, 입원비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은 항상 말해줘요. 아까 말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걸 고객한테 말로 하는 거랑 써서 주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시간 좀 있으면은 저처럼 써서 주세요. 고객한테 한 번 말하면 입원비 필요 없다 해서 왜? 아니 그냥 필요 없다고 설계사가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적어줬어. 이거랑 달라. 저는 이런 걸 다 적어서 준단 말이에요. 이거 적어서 주는데 1시간 정도 시간 소요하는 거 뭐 아깝지 않잖아 솔직히. 계약 15만원짜리 받으면 그거 안 아까운 거잖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세세하게 내가 했다라는 거를 아예 삭제도 가능하니까 선택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주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뭐 아실 겁니다. 운전자 보험 핵심 4가지 다 아시죠?
자동차 사고부상 치료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벌금. 벌금은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에 준할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춥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거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사람들이 차에다가 갖다 박아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 최근에 그 음주운전한 여자의 이름 뭐였죠? 김세롬. 걔 차에다 갖다 박았나? 아니잖아. 옆에 변압기 갖다 박았죠? 걔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요? 변압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변압기가 수억 원인 줄 알았어요, 저도. 변압기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거. 밖에 지나다니면 많이 보이죠? 가로등, 가로수, 저거 얼마일 것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 할 것 같죠? 저거 몇 백만 원이요. 저 혼자서 운전하다가 혼자 가로등에 갖다 박아도 1,000만 원 이상 나와. 자기 차량 플러스 가로등까지. 그리고 옆에 막 그 있잖아요. 봉으로 된 거. 연결되는 봉으로 된 거. 그 봉으로 된 것도 뒤로 밟으면 개당 몇십만 원이야. 다다다다닥 밟고 한 11개 있으면 걔 600만 원 바로 내는 거야. 여러분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세요. 이건 진짜 최대한 넣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 2억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민식이법 보험을 가입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단 3천만 원 벌금도 2천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6주 미만 실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민식이법이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입을 시켰습니다. 가입을 시킬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배상 책임은 길게 말 안 할게요. 배상 책임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의 물건에다가 배상 그 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배상 책임에 떴던 게 강남이었을 거예요. 강남에서 애기 2명이 초등학교 거기 위에서 이렇게 높은 초등학교 있잖아요. 축대 초등학교 높은데 보통 아래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위에 이제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다른 길보다 약간 높이 있는 여기 위에서 애기들이 지나가는 차에다 돌을 던졌대 그냥. 근데 아저씨 그 차에 딱 맞자마자 그 아저씨가 차 옆에다 바로 세워두고 쫓아 올라가서 얘네 둘을 잡은 거야 또.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애기들 잡았어. 너 뭐야 이 자식들 왜 돌 던졌어? 이렇게 울어 애들이. 너 돌 던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빠 번호 불러 그랬더니 안 된대. 애기들이야. 엄마 아빠 번호 왜 안 부르냐 했더니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경찰에 잡혀가 싫대. 또 한 2시간 동안 계속 울고만 있었다는 거야. 이게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거였어요. 내가 그거 봤거든요. 그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그걸. 잡아놓고 애기들은 울기만 하고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엄마 아빠 데려오라고 했더니 한 놈이 엄마를 데려오고 있다는데 뛰어가서 안 왔대. 그래서 결국 얘를 데리고 걔네 집까지 갔대. 그다음에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우리 애 이렇게 울게 만들었으니까 당신 잘못이다. 이거 민식이법으로 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됐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자 이러고 나왔대요.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배상 책임이 뭐예요?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상 책임이 없었더라고. 어때? 그 애기가 잘못하면 지가 내야지. 근데 만약에 배상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잘못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배상 책임이에요. 가족 배상 책임으로 이게 처리가 돼요. 이런 게. 제가 배상 책임으로 처리해왔던 게 핸드폰. 제 핸드폰 깨졌던 거. 네, 배상 책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게 친구네 가족이 애기가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TV 쓰러뜨렸어요. 그 스탠드형 TV. 3대 이렇게 되는 TV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보상 청구해준 거. 이런 것들. 저는 배상 책임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가입하는 실손이라고. 자동차가 가입하는 실손은 자동차 보험이야. 근데 너네 집이 아니라 너가 남의 물건에 파손을 일으켰을 때 그걸 실손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실비 안 될 거야? 들어야지. 남한테 넣어줘요. 사실 이거는 고객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치아 화상 골절. 이거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치아 화상 골절은 청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시는 게 고객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생색내기 진짜 좋아. 청구가 너무 쉽거든. 치아? 너무 쉬워요. 알고 있죠? 치아 보험은. 1년 지나고 나면 다 돼. 화상은 저번에 제가 다 강의해드리는 것 때문에 있었잖아요. 휴대성이냐 신재성이냐. 신재성 받으려면 되게 간단해. 병원에 가가지고 나 여기 물집 잡혔어. 신재성으로 처리해줘. 다 해준다니까? 안 해준 사람이 없어. 골절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꿀팁이에요.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써먹어봐서 알아요. 멍을 너무 시꺼멓게 멍든 애 있잖아요. 너무 시꺼멓게 멍든 애는 엄청나게 시꺼매. 막 누가 봐도 여기 시꺼멓게 멍들었어. 그런 거는 골절로 처리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병원에 갑니다. 그 잠깐만 손을 이렇게 줘보시겠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 들어오면 누가 여기 만약에 아프잖아? 다 이러고 들어온대. 이러면서 들어온대. 그럼 의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저기가 아프구만. 이건 알아. 그래서 한번 내밀어 보라고. 지금 아프세요? 안 건드렸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파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는데도 아프세요? 네, 아파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골절이야. 눌러도 아프고 안 눌러도 아프다? 그럼 앞진법이라는 거에 의거해서 그냥 얘는
골절이라고 쳐버립니다. 근데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뭐야? 골절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 크랙이에요. 크랙. 살짝 깨지거나 아주 살짝 금간 거. 그런 것들은 골절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말을 합니다. 나 이거 골절이니까 보험금 청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물어본대요. 깁스할 거냐고. 그럼 깁스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깁스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이거 의사한테 가가지고 말하시면 돼요. 반깁스 싫어. 나는 불안하니까 통깁스로 해줘. 그럼 통깁스로 해줘. 원래 반깁스라는 거 없어요. 전부 다 통깁스야 원래. 석고깁스로 해줘. 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가가지고 시꺼멓게 먹는 그 검도하다가 검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시꺼멓게 먹는 고객한테 골절 진단비 50만 원이랑 깁스 치료비 50만 원을 즉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고객이 소개를 엄청 해줬습니다.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멍들면 돈 받을 수 있다니까? 고객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고객이 병원 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라고는 해요. 근데 돈 받아주고 나면 고객 되게 좋아하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골절이랑 화상, 깁스 너무 받기 쉽고 상상봉합수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진짜 괜찮아요. 제 고객 중에 옛날에 아기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거야.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 근데 보험사에서 기준을 보니까 센치를 보더라고. 3cm 이하는 지급이 안 돼. 그리고 7cm 이상부터는 정말 긴급한 걸로 치지만 7cm 이하, 3cm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그 정도면 반창고 붙여서 낫는다 뭐 이런 식이야. 걔는 응급실 가서 꼬맸는데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기가 꼬맸으니까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꼬매기 1, 2c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보험금이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걔 엄마가 야 지환 이거 보험금 안 나가잖아 이랬더니 아니 그거는 그 약관상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근데 상상봉합수는 괜찮아요. 이거는 3cm 이하에 찢어도 돈을 받아. 그래서 DB가 되게 밀고 있는 것 중 하나고 제가 무슨 DB 지원처럼 얘기하는데 예전에 듣고 계시죠? 그 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하게 이런 거에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해서 자기만 쓰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는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외에 필수 항목 정리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 내용이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꼭 얘기합니다. 응급실 내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응급실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응급실 내용이 왜 필요할까? 아, 나 응급실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곡이 진짜 많아, 생각보다. 아, 저 응급실 안 갈 것 같아요. 또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빼달라고 하는 애가 있어. 걔한테 무슨 이유 때문에 넣어야 된다. 주말에 아프면 어떡할 건데? 주말에 응급실밖에 없잖아. 새벽에 아프면 어떡할 건데? 응급실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응급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이 주말이다. 1년을 치면 얼마냐? 못해도 100일은 될 것 같다. 80일은 될 것 같다. 1년 중에 80일을 보장 못 받으실 거면 왜 이거 보험을 가입하냐? 저라면은 80일 보장 말고 당연히 넣어드려야 된다. 응급실? 넣어드리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생활질환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1위가 뭐게? 우리 다 알잖아.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치료비, 원발성 치료비 있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DB. 다른 데는 고혈압 수술비 또는 고혈압 입원비는 있어요. 근데 고혈압 치료비, 고혈압 진단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DB밖에 없더라고. 괜찮습니다, DB. 옛날에 DB가 이거 전에 그 이름 뭐더라? 그 예방부터 재활까지라는 보험이 있었어요, DB에. 옛날 보험, 예제보험. 그 예제보험 때 이게 나왔었어요. 원발성 고혈압 치료비. 근데 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린이 보험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거 넣어줬습니다. 고혈압 많이 걸려. 저도 아마 고혈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머리가 띵하거든요. 말 많이 하잖아, 우리들. 여러분들 고혈압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4대 순환계. 저는 이거 4대 순환계는 창겸이한테 듣고 이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하지정맥류가 있더라고, 이게. 하지정맥류 정말 많이 걸려요, 다들. 아시죠? 지금 여기서 다리 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여러분들 다 걸릴 수 있어요. 진짜. 하지정맥류는 다리 꼬면 제일 많이 걸리거든. 슬슬 다리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이 사람은 사무직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와닿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리를 자주 꼬고 일하는 당신 같은 사무직들은 하지정맥을 자주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주부잖아. 자녀를 돌보거나 청소를 하면서 이제 쭈그려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정맥이 자주 온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성이자 자녀를 돌볼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거예요. 그럼 고객이 좋아하지. 아, 이건 나를 위한 보험이구나라고 느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난소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애기 때문에 여성들이 감기처럼 걸리는 게 그냥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산부인과를 간다고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기야. 안과 가는 거랑 똑같아. 당연히 가가지고 그냥 치료하는 거야. 질염 같은 거는 그냥 감기 같은 거야. 근데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청구 많이 하는 게 이거였어요. 다발성 난소증후군. 많아요. 이거 진짜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로 치면 독감 같은 거야. 여자가 많이 걸리는 거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나중에 자궁 내막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진단비 넣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충수염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뺄 거고, 이건 알고 계신 거 패스할게요. 마지막, 대상포진 아시는 분? 대상포진에 실제로 제가 걸려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매형도 대상포진이 걸리셨는데, 몸에 발병하는 대상포진이랑 목 위에 발병하는 대상포진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게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거든요. 고열이 나요. 근데 몸에 걸리게 되는 대상포진은 고열을 몸에다가 낮출 수 있는데 목 위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이 뇌로 가요. 그럼 뇌수막염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보면은 그냥 대상포진 진단비랑 목 위 대상포진 진단비가 따로 있어. 그만큼 머리에 걸리는 대상포진은 위험해. 그리고 생각보다 발병이 많아요. 그래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고객들이 주변에 대상포진 걸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한두 명쯤은 예라고 하는 사람 꼭 있어요.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주는데 저는 그냥 넣어줍니다. 왜냐면 저희 매형이 이걸로 실제로 진짜 많이 위험해지신 적이 있어가지고 대상포진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론입니다. 총 7개 정도 되는 보험에서 다 진단비 위주로만 가입을 하셨다. 보장이 너무 좁고 내역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하나 당신을 위해서 수정했다. 너만을 위해서 수정했다는 거 어필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성 진단비랑 매회 지불되는 중복 수술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의 보험은 받기 쉬워지는 보험이다. 그리고 그 보험금 누가 청구한다? 내가 청구한다. 라면서 보험금 청구했던 이력들을 다 보여줬어요. 최근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최근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있어요. 제 고객 어머니. 그 고객의 장모님이거든요, 정확히. 고객의 장모님 쓰는데 장모님, 아까 말했던 그 고객분의 언니예요. 그냥 친언니. 자기 동생의 장모님이 뇌로 쓰러진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느낀 거야. 이거 위험할 것 같다. 내 보험을 검사했는데 굉장히 받기 어렵네. 그래서 받기 쉽게 만들었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보험은 받기 쉬워야 보험이에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금 받아줘야 보험 설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받기 쉬워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험이라 부를 수 있다. 라는 걸 어필했고 고객은 오늘 안에 금액을 확실하게 정해서 저하고 얘기를 해서 모바일로 계약을 받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DB한테 설명할 때도 이걸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 건강검진 DB들은 보통 뭘 위해서 오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왜 받으려고 할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 웬만하면 그냥 한번 받아볼까? 이런 사람 많이 없어. 20, 30대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내가 받아야 된다? 어차피 국가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잖아. 근데 또 필요로 한다는 건 자기가 불안한 게 있는 거야. 그럼 저는 만나러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어디가 제일 불안하세요부터 물어봤어요. 저는 재무 상담할 때도 똑같습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뭐야? 그리고 건강검진 상담할 때 똑같았어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말하니까 저는 이런 게 불안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본인 보험에서 그 부분이 있는지만 볼까요? 딱 그 부분만 찾아봐. 당연히 없지. 자기가 뭔가 불안하니까 나를 부른 거야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하면서 받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좀 주요한 상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객한테 가서 나를 부른 이유를 먼저 물어보고 걔가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을 준비해주고 그 부분을 받기 쉽게 만들어주면 계약이 나옵니다. 오늘 건강검진 관련된 내용이랑 이런 보장 상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있나요? 수술 얘기할 때 네. 암호마술랑 신경타는술이랑 제왕절개를 예시로 네. 수술이랑 질병수술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 부분에서 뭐가 질병수술로 나오고 네. 설명을 다시 그거 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통 제일 받기 쉬운 보험이라고 하면 저는 질병 종수술비가 제일 받기 쉽다고 알고 있고요. 왜냐면 안검하수 아까 그거 어디서 나온다? 질병 종수술 나와요. 그리고 또 신경차단술도 종수술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질병 수술비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건 싸우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종수술비에서는 그냥 아무 불만 없이 지급이 다 됐어요. 또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게? 제왕절개. 제왕절개는 종수술비에서만 나와요. 왜는 수술이긴 수술이지만 질병이 아니잖아. 상해도 아니잖아. 심지어 그런 것들은 선택이잖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은 당연히 돈을 안 줘요. 근데 종수술비는 그냥 수술이니까 지급을 할게 개념으로 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 수술비다라고 하면 종수술비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일 넓은 게 맞아요.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렇게 신경외과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뇌졸중 진단이나 거기 있어요. 졸중. 네. 네.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보여드렸어요. 어떤 포함되는지 보시더니
뇌혈관 있어도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뇌혈관 제한 진단기까지 필요 없어도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계속 그걸로 유지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뇌혈관 진단기에서는 되고 내주제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애들이 자주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주 있는 애들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발병률이 낮지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 동맥류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 경색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고 신경외과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보장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하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뇌에 문제가 생겼죠. 뇌가 딱 문제야 라고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뇌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이어 찾아온 사람이 많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검진 한 통 했는데 검사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만약 결중만 있다.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그냥 먼저 발견이 됐어. 먼저 발견이 됐는데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다렸다가 맞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발병됐을 때 당시에 이미 심각한 상황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별거 아닌 상황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걱정돼서 병원에 간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럼 별거 아닐 때부터 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심각해졌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놔? 건강검진 끝나고 바로 병원 갔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건강검진 끝나고 발병됐습니다. 근데 아직 상태가 아니거든요. 한 1년 기다렸다가 다시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분은 자기가 오히려 일반화에 오히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심각한 질병만 치료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치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 다 심각한 질병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니에요. 생활질환이 훨씬 많다니까. 발병되자마자 가서 검사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질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객이 생각하는 건 심각한 질병만 치료했으니까 그걸로만 오는 줄 안다니까. 그 일반화를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은 모든 질병들 발병률을 검사해서 알려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심평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발병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 관련된 발병률을 보여주시고 졸중이 많은지 출혈이 많은지 다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국가 자료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 사람이라. 공신력 있잖아요.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 거고 한 가지만 어필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잘 안 하시는 게 납입 면제거든요. 납입 면제가 생각보다 고객들이 받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납입 면제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범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납입 면제는 더 심각한 납입 면제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납입은 면제잖아. 납입 면제를 많이 하시려면은 휴유장에 많이 넣어주는 거 그리고 납입 면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어린이 보험 같은 걸 많이 하는 거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